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금리 하나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요인인 거지. 더 중요한 것은 혜리치님,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.25% 내렸다라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. 금리가 하락한다는 게 부동산에도 어떤 의미를 주나요? 네, 의미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예전에는 금리 같은 경우에 뭐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큰 변화가 있진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영향을 뭐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2022년에 딱 분위기를 보면 그때 미국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버렸잖아요. 그렇죠? 그게 딱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면서 심리가 다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. 정말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 빠졌거든요. 그만큼 금리라는 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금리가 내려간다 했을 때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.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9월 17일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내렸죠. 이것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미국 대통령은 빨리 내려라, 빨리 내려라, 빅컷을 해라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뭐 스몰컷 정도로 하긴 했지만 약간 이게 기조를 봤을 때 이제 미 연준에서 하는 얘기는 추가로 더 내릴 수도 있다. 근데 그 시점이 확실히 언제일지는 모른다라는 얘기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. 근데 이 추이를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는 있겠다.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충분히 압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좀 더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부동산에도 영향을 줄까요?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죠. 이게 쉽게 말하면 대출이자가 가장 영향을 받는 거죠.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덩달아서 대출이자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이자가 높아지니까. 그러면 이제 내가 똑같이 이제 지금 돈을 빌린다 했을 때 대출이자가 높아지면 부담이 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집을 더 좋은 집 가고 싶어도 지금 너무 금리가 높으니까 나중에 가자. 미룰 수 있죠. 그럼 사람들이 좀 주춤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 버리면 이게 결국에는 대출이자에 영향을 줘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대출이자를 내려야 되지만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. 그렇죠? 이게 내려버렸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등할까 봐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. 근데 대출이자가 내려가 주면 부담이 적어지죠. 그러면 이 정도 이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.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, 그러면 지금 내가 집을 갈아타자. 아니면 내가 지금 집을 사자. 결정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걸 다 알아요. 많은 분들이 알아요. 그렇다 보니까 쉽사리 이제 금리를 우리나라에서 못 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인터뷰 질문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 했거든요. 이제 10월 달에 이제 그 금리 이제 회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때 어떤 얘기 했냐면 내려야 되긴 하는데 좀 압박감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. 왜냐하면 이걸 내린다 했을 때 지금 집값,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이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. 그걸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한은에서 했던 얘기는 빨리 공급 대책을 내놔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려버리면 집값이 급등하게 다시 보이니까 부담스럽다.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 우리가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 했는데 지금 9월 7일에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급 대책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책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 LH에서 주도해서 공공 위주로 한다라는 거고 내가 원하는 곳에 적기에 내가 그런 공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지금 집을 사야겠다. 그렇게 움직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10월에 다시 금리를 내린다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게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특히 서울이 급등하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그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월에 금리 인하를 섣불리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. 오히려 최근처럼 또 동결을 해서 좀 추이를 본다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. 근데 이게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 오르고 있는 부동산이 거의 서울 위주예요. 지금 서울의 뭐 성동구나 마포나 강동구나 동작구나 이런 데 위주로 오르고 있죠. 그리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광명이나 과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들 위주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.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못 움직이고 분위기 안 좋은 곳들이 많아요.
그래서 좀 금리를 좀 내려주면서 조금 이제 지방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회복을 좀 시키는 게 좋긴 한데 지금 너무 포커싱이 서울 부동산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일단 이 기조를 봤을 때는 이제 미국도 금리를 계속 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계속적으로 동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내리겠지만 그 시점을 잡는 데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심리는 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많죠.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금리 하나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요인인 거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부적인 요인이 더 중요해요.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공급, 미분양 뭐 그런 요인들이 더 중요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공급 대책이 최근 나온 거고. 근데 그 공급이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돼야 좋은 건데 일단 그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굳이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집값은 올라가요.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흐름이 전반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거든요. 특히 리스크가 없는 지역들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까지 확실하게 계속 내려가 준다라고 했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확실히 있는 거죠. 부담이 없으니까. 사실 금리라는 것은 사람들 심리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줄 것 같아요. 이게 심리라는 것은 금방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변동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는 게 거래량이죠. 그래서 최근에 627 대출 규제 나왔을 때 거래가 급감을 했죠. 그러면서 가격이 뭐 주춤하고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일시적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 준다 했을 때는 뭐 그게 엄청 뭐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금리 내려갔으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없어지니까 집 사볼까? 그런 심리 영향을 주면서 이제 그게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 수는 있겠죠. 그렇죠?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금리라는 것이 막 절대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준다.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.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.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. 좀 그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금리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적인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. 그럼 금리가 더 내리기 전에 또 집값이 더 상승하기 전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? 네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라는 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에요. 집값 상승에 있어서. 그래서 굳이 내가 금리 인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사야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예전에 높았던 금리보다는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 매달 내가 상환해야 되는 대출금이 부담이 되면 안 돼요. 무리가 아니라 했을 때는 저는 지금도 너무 좋은 시기라 생각해요. 특히나 이게 만약에 실거주로 내가 갈아타기를 하든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늦어질수록 집값이 더 오를 지역들이 많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떤 지역을 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. 내가 사는 동네 분위기가 지금 더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그거를 금리 인하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현재 좀 분위기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해요. 왜냐하면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대책이 아니었죠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규제를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. 내가 지금 집을 안 사면 나중에 내가 못 살 수도 있겠구나. 그 불안함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집값을 올리게 돼요. 그리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보면 지방에도 자산가들이 많거든요. 이런 분들도 지금 지방에 있는 자산을 빨리 처분하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자. 이렇게 많이 해요. 그렇게 하면서 집값이, 서울 집값이 더 움직이는 부분도 있거든요. 결국 그게 불안한 거죠. 불안함이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그래요. 그래서 굳이 이걸 내가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는 없다. 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부동산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. 그래서 저 역시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공급이라던가 그 내부적인 부분이 더 많긴 해요.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. 금리는 정말 작은 요인일 뿐이다. 그렇죠? 그렇게 조금 보시면서 지금 향후에 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소중한 친구분들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